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측에서 지적장애인을 유세와 사전투표에 동원해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 개입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1.7%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사전투표한 전남 영광에 사는 조대현 씨가 YTN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7박 9일 동안 동유럽을 떠나게 돼 있는데 3시간 전에 먼저 도착을 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떠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이 같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업무 수첩이 공개됐습니다. 진돗개같이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 대선부터 충청 지역 유권자가 호남 유권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측에서 지적장애인을 사전투표에 동원해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를 종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전투표 직전 홍준표 후보의 경북 안동 유세 현장에도 동원됐는데요. 유세가 끝난 뒤에는 안동 용상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사전투표소로 이동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한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누구를 찍으라는 말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 노인은 2번 찍으라, 한 칸 밑에 찍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선 후보 부인인 이순삼 씨의 제주 유세에도 장애인 시설 장애인 50명이 집단 동원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윤모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애인 집단 동원은 자유한국당 제주도 의원인 유진희 의원과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 요약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와 함께 인증샷을 찍은 한 남성이 과도한 스킨십으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당시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전후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유담 씨와 함께 평범한 포즈로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하던 도중 돌연 혀를 내밀었습니다. 유담 씨는 이내 깜짝 놀라서 움츠러들었고 옆에 서 있던 당 관계자들이 손을 저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다시 손가락 4개를 펴며 유담 씨와 사진을 찍고 사라졌습니다. 곧 다시 나타나겠지요? 경찰 포토라인의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청 내의 보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육단체 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홍준표 후보의 양산 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혐의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은 소속 회원들이 홍준표 후보 유세에 참석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1.7%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의 참여를 견인하는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또한 이미 누구를 찍을지 결정한 고정 지지층이 주로 사전투표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년층 지지가 단단한 데다 고정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투표용지와 관련된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표용지가 여백이 있는 것과 여백 없이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유포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여백이 없는 것은 무효표 처리가 된다는 주장이 이어져 혼란을 키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지를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엄중한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뜬소문 퍼뜨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같은 혼란은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기표란이 좁아지고 복잡해진 탓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의 여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보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투표율 저하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지켜봐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 요약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남 지역 유권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라도, 충청도 순이었는데 이번 대선부터는 충청 지역 유권자가 호남 유권자보다 많습니다. 충청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0.5%인 440만 명, 호남은 10%인 42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만 해도 430만 명으로 호남 전체 유권자보다도 많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유권자는 660만. 네, 영남 지역 다 합치니까 1090만이네요. 대단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업무수첩이 공개됐습니다. 업무수첩에는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2013년 메모에는 당시 박근혜가 좌파 척결을 지시한 정황이 등장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척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비정상이라고도 말했는데, 좌파 제거와 관련한 2014년 메모에는 박근혜가 진돗개같이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진돗개같이 한 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 이 말은 규제 개혁 이야기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최근 8년 동안 5%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30인 이상 사업체의 노조 가입률은 26%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노조 가입률이 21%로 집계되며 노조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높은 제조업에서 가입률이 낮은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전체 노조 가입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노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을 일으킨 이화여대가 2019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라 사태 이후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또한 이화여대의 학교법인 특별감사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 전형을 최종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정유라가 이화여대 계절학기 수업 참여를 위해 중국 구이저우성으로 출국했는데 당시 이화여대 교수가 직접 공항에 정유라를 마중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순실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공판에서 나온 증언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유진영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는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를 맞이하러 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진영 교수는 8월 4일 새벽 1시에 직접 구이양 공항으로 정유라를 맞이하러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성 교수와 유진영 교수는 출석부에 정유라 출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유라의 과제물을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을 이어드립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SBS가 세월호 오보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SBS 김성준 앵커의 8시 뉴스 클로징 들어보시죠. SBS는 지난 2일 보도한 세월호 인양 의혹 기사와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기사가 방송된 전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시청자위원을 중심으로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와 SBS 기자협회가 참여합니다. 진상조사위는 기사를 쓴 기자와 데스크 또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이번 기사에 정치적인 외압이나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지, 부적절한 개입이 있지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사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유세 현장 발언이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예, 정의당 노회찬 선대위원장의 말인데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밥상에 거위의 간도 있고 돼지 간도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왜 벼룩의 간까지 먹으려고 하는지. 예, 민주당 밥상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당 보고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예. 여기에서 벼룩의 간은 정의당 노회찬 선대위원장이 정의당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자기 비하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최근 민주당에서는 심상정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한 말입니다. 예. 그 골목 상권 얘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것도 비유가 많은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마트 사장이 동네 슈퍼는 다음에 팔아주라 라고 국민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마트는 역시 민주당이고 골목 상권은 정의당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좌파 척결을 지시하며 했던 발언들이 공개됐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에서 좌파 척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비정상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JTBC 보도입니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관련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 수첩이 공개됐습니다. 박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전임자로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먼저 2013년 12월 19일 수첩엔 문학의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MB 정부 때 한 일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좌파 척결을 하지 않아 나라가 비정상이 됐다는 개탄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수첩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종북 세력 지원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입 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내는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 모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라며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어 명백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는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과잉 반응하면 우리가 취약해진다며 사드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안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복,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 파일.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의 어린이날 풍경. 대통령 아저씨는 국민학교 때 성적표가 어떠했어요? 내가 대통령 아저씨로 보여요? 기분이 좋구만. 아니, 할아버지보다 아저씨가 나은데? 예. 어떨 때는 1등 했을 때도 있고 제일 못했을 때가 한 5등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김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과 꿈을 잃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또 어른들 집 찾아가면요, 가서 문고리만 잡아도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그랬어요. 실제는 상당히 겁쟁이인데. 링컨이나 스티브 호킹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인물의 예를 들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로 답했습니다. 도 대통령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알아? 희망이야. 희망. 응? 자신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이 대통령은 또 즉석에서 어린이들의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피자나 치킨, 짜장면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어린이하고 똑같이 자랐으니까 어릴 때부터 먹던 짜장면이 좋고요. 예. 짜장면 좋지만 요즘에는 피자도 가끔 먹습니다. 와. 짜장면, 피자, 쨍. 쨍이요, 쨍. 아, 짱이 아니고 쨍이요. 짱. 아니, 전 궁금한 게 이 청와대 안으로도 짜장면이 배달이 되나요?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대명사의 향연, 박근혜 전 대통령. 되게 어떤 꿈을 갖게 되나 하면 우리가 흔히 꿈과 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왜 좀 독특한 소질이 있잖아요. 내가 저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다. 나는 저거를 잘하고 저거를 굉장히 하기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끼. 그런 거가 되게 바탕이 돼서 내가 그걸 더 잘해봐야지 하면서 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또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2018년 5월 5일 어떤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만나게 될까? 4일 뒤 가려지게 될 텐데.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까지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 전국에 더위를 식히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28도, 대구 16도, 부산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5월 5일 금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